이슈토크입니다. 국가와 지역의 균형 발전은 시대적 과제인 만큼 부산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산 3개 권역의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시의 계획이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균형 발전을 위한 부산시의 노력과 부산 3대 권역 주요 개발 사업 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 시간 김정수 부산시 자치분권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예,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7월부터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TF를 운영하는 등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이슈를 선도하고 대선 공약화에 영역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우선 국가균형발전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인구의 50% 이상, 또 경제의 한 70% 이상, 또 매출 100위 기업 중 한 91곳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게 또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 연간 부산 청년들이 한 10,000여 명 정도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부산 광역시 인구 통계를 보면 2020년 기준으로 한 14,000명 정도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였고, 수도권, 그 중에서 수도권으로 한 13,000명 정도 이전해가지고 대략 비율을 보면 97% 정도가 수도권으로 이전한 게 우리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을 이루려면 기본적으로 그 균형 발전을 이루려면 경제 성장을 동보를 해야 되고, 그 경제 성장의 핵심은 결국은 인구의 유출이 멈추고 오히려 증가하는 형태가 되어야만 경제 성장을 좀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균형 발전을 이룬다는 게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부산시는 균형 발전을 위해서 광역권과 협업도 이루고 있습니다.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이 지난 7월 본격적으로 업무에 들어간 상태이기도 한데요.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난 7월 그 부울경 시도지사님과 시도의 의회 의장님들 6자가 모여서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문에 서명을 하셨고, 또 행안부에서 그 조직과 직제에 대해서 이제 승인을 6월 달에 받아서 7월 달부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이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원래 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키려면 공동규약을 마련하고, 그 공동규약을 시도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행안부의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규약에는 그 조직도 들어가야 되지만 광역적으로 할 수 있는 사무들도 좀 발굴해서 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함께 국가 사무 중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이관할 사무와 또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자치사무 중에서 광역적인 차원에서 수행할 자치사무들을 지금 발굴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거쳐서 규약을 설립하고, 그 규약을 지방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논의를 지금 이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행정 공동체를 목표로 한다면 수도권에 상응하는 또 경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영남권의 그랜드 메가시티인데요. 부울경의 대구와 경북까지 포함한 5개 시도 차원의 또 협력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미래발전협의회라고 저희들이 5개 영남권 5개 시도지사님들이 또 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다양한 논의들을 공동 협력을 해서 해 나가야 할 사무들을 논의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협의체 차원에서 지금 논의를 해 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그 5개 시도 협의체에서 지방 분권과 관련해서 그 내년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그 대선 공약화할 수 있는 것들도 논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현재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15분 도시 비전 투어를 진행 중인데요. 현재까지 진행 상황과 또 현장의 반응은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제 3개 구군이 그 15분 도시 비전 투어를 진행을 했고요. 향후에 이제 그 13개 정도의 그 구군을 비전 투어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15분 도시라는 게 이제 그렇습니다. 이동을 제소하고
그 생활권 내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모든 인프라들이 갖춰져 있는. 그렇죠. 그래서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주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설명을 드리고 예. 그 지역에 필요한 추가적으로 필요한 주거와 환경, 교통, 시설이 무엇이 있는지를 이제 그 미리 이제 좀 협의를 해서 예. 그런 부분들을 채워나갈 구상과 계획들을 말씀드리고 또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주거, 환경, 교통과 관련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는 예. 그런 자리로 우리가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지금 진행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향후에 13개 구군을 다 돌면 예. 또 그에 대한 다른 성과들을 가지고 또 보고의 형태로 우리가 또 15분 도시 비전 투어 총괄 정리도 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고 있습니다. 네. 15분 도시 구축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이제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15분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현장에 있는 주민분들의 반응도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일상생활과 관련된 부분들을 불편하고 예. 좀 그랬던 부분들을 현장에서 직접 그 지역 주민의 목소리로 예. 제안을 받고 그러한 부분들을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시면서 예. 향후에 그런 계획들을 실천해 나갈 구상들을 같이 논의하는 자리로 이어져 나가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뭐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 지원을 수반해서 그 계획들을 해 나가겠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자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구군에 한 40분에서 50분 정도의 시간을 갖고 한 30명 정도의 그 주민들을 모시고 예. 그분들 중에서 한 적게는 한 서너 분 정도, 많게는 한 10분 정도의 어떤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예. 불편사항들을 제안을 받고 그 부분들을 논의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아무래도 현재 살고 계신 주민분들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불편사항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서부산 지역의 부산시장이 제2의 집무실을 마련하는 등 최근 서부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부산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특별히 서부산 지역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서부산 지역은 우리 그 부산 제조의 산실이자 또 핵심 경제축입니다. 예. 근데 이제 부산의 성장 동력이긴 하였으나 세월이 흐르고 또 산업 구조가 이제 고도화되면서 기존의 전통 산업 위주의 어떤 예. 서부산권이 좀 침체기를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서부산이 가진 그 잠재력을 이끌어내서 그 침체기를 극복하고 부산의 경제 회복과 또 번영을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동력으로 삼고자 서부산권의 발전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부산권 제2집무실을 통해서 그러한 서부산에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전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서부산 현장 전략회의를 지난 8월 3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2번 정도씩 그 전략회의를 개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서부산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있는 그 무변밀한 난개발 지역을 이제 정비하기 위해서 예. 낙동강 하류 지역 일원을 국가 도시공원으로 제1호 국가 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이제 추진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한 그 사업들을 통해서 서부산 지역이 탄소 중립 그린 스마트 도시의 천병 지역으로 예.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지금 대단히 서부산 전략회의를 통해서 많은 논의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2028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가 도시공원 같은 경우는 2028년까지 단계별로 울숙도 공원과 에코델타시티 훼손지, 복구지 등 약 한 1,08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국내 최고 수준의 대규모 국가 도시공원을 조성해서 이런 그린 스마트 도시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8월 달에 이미 예. 파크시티 추진단이라는 조직을 구성을 했고 곧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 구성 용역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부산에 비해서는 좀 비교적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산을 요즘 그 많이 회자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인 탄소 중립 그린 스마트 도시로 만들어서 예. 부산의 균형 발전을 대표하는 또 선도하는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신 걸 듣다 보니까 국가균형 발전 이전에 부산 지역 안에서의 균형 발전도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원도심과 동부산권은 서부산권과 함께 부산의 3대 권역으로 꼽힙니다. 이 두 곳에서도 주요 사업들이 진행 중인데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짚어주실까요? 예, 그 원도심권은 현재 이제 북항 재개발 사업이 이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북항 재개발 사업은 1에서 4부두까지 그리고 중앙부두 1원을 대상으로 해서 예. 북항 1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8년 11월에 착공해가지고 2022년 기반시설 완공을 목표로 공원이라든지 도로 등 막바지 공사에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북항 2단계 사업은 정부와 부산시가 유치에 들어간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개최 예정지입니다. 그러니까 자성대 부두와 철도시설, 또 자천 범일동 노후주택 밀집지역 일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24일 날 그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예. 그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한 실정입니다. 북항에서 해안으로 이어지는 동부산권 같은 경우는 동부산 관광단지에 복합 문화 예술 공간과 놀이시설이 이제 들어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대상이 되겠는데요.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실랑리 일대에 한 366만 제곱미터 부지에 총 한 6조 원 정도 되는 사업비가 들어가는 메가 프로젝트입니다. 연간 예상 방문객은 한 2천만 명으로 국제관광도시 부산을 대표하는 핵심 관광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를 되고 있습니다. 예. 앵커 시설로 오시리아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그 GS 컨소시엄이 시설 사업비로 한 3,780억 원을 투자하고 예.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약 한 50만 제곱미터 부지에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뉴질랜드의 스카이라인 루지 등 놀이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춘 대규모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테마파크와 함께 개장을 앞둔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빅3 시설로 꼽히고 있는 아쿠아월드, 그리고 별장형 콘도 부지에 들어설 바냐트리 부산의 운영 계획도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문화예술타운 쇼플렉스 같은 경우는 부산시 건축심의를 통과하여 진행되고 있고 예. 기장군 당사리 일원의 지하 4층에서 지상 5층 정도 규모의 복합 문화시설로 조성해서 2024년까지 문화예술과 체험, 쇼핑, 휴식, 관광이 결합된 시설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부산은 낙동강 하류 탄소 중립 그린 스마트 도시 조성을 예. 추진하고 있고 원도심은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을 또 동부산권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성을 통해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와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부산에서 추진 중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국가균형 발전은 추진 중이지만 여전히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어제 오는 일이 아닌데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그 지방이 이제 그 수도권 이런 집중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예. 그 지역 인재를 키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수도권에 그 집중되고 있는 현상이 가시화되면서 주거라든지 환경, 교통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열악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수도권으로 집중이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인재의 수도권 집중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좀 지방의 특성에 맞는 인재들을 키울 수 있는 자율권 이런 것들이 좀 확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지역에 있는 대학과 또 기업을 연결해서 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 분야들을 육성하고 또 그에 맞는 인력들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안착이 되면 지역 인재 부분 유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또 하나의 이유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세계로 통하는 또 문들이 되게 협소합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인천국제공항이라는 큰 관문공항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해소를 하고 있지만 특히 이제 동남권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김해공항의 어떤 그 규모의 어떤 협소함 이런 것들로 통해서
24시간 공항이 실현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가덕도 신공항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국가 사업화 되어서 곧 특별법 제정으로 해서 곧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면 세계로 통하는 관문 역할로서 공항이 확보되고, 이러한 관문을 통해서 세계와 교류하고 물류가 서로 교류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또 다른 어떤 문제점도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이번에 부산에서 확비한 국비가 올해 대비 2022년도는 이제 5천억여 원이 늘어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국비 8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뤘었는데, 이처럼 국비 확보가 늘어난 만큼 부산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도 다양한 사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인재 유출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국비가 더 많이 확보된 만큼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국비가 확보됐다는 부분은 사실은 그 사업들이 정해져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그 자유롭게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들에 이렇게 투입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제 지방분권 차원에서 좀 더 진전된 어떤 제도가 정착이 된다면 그 지역에 재정적으로 자율권을 많이 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지역이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에서 그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해서 타당하다면 좀 더 재정적으로 좀 포괄 보조금 형태의 유연성이 있는 그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그 재정을 통해서 자유롭게 그 지역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하셨던 8조 원은 대부분 그 사업비로 이렇게 확보된 그 예산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쓰일 것으로 예정돼 있는 곳이 있는 그 예산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셨던 그런 지역 인재 육성에 직접적으로 사용되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그 국비가 우리 지역에 그 많이 사업들에 투입이 된다면 그 사업들을 통해서 지역의 대학이라든지 기업들이 육성이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역 인재가 육성이 되는 그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치분권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시민분들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부산시에서는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치분권은 그 국가의 권한과 책임을 이제 지방에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능이 서로 조화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또 이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 정책 결정, 집행 과정의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자치분권 문화를 확산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말씀하셨던 시민의 참여와 지지가 무엇보다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시민 참여 중심 홍보를 위해서 부산광역시 자치분권 시민공간 콘텐츠 공모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뭐 카드 뉴스, 홍보 동영상 제작 등 여러 가지 홍보 수단이 있지만 그런 것을 제작할 수 있는 어떤 시민들의 홍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콘텐츠 공모전을 통해서 그런 홍보 활동들을 할 예정입니다. 콘텐츠 공모전 같은 경우는 공모 기간이 8월 23일부터 9월 24일까지입니다. 참가 자격은 부산 시민이면 자치분권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치분권 홍보 콘텐츠 작품을 공모하는 것으로 캐릭터, 이모티콘, 형식은 자유롭게, 또 작품 형식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는 10월 말 발표할 예정이고 부산시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발표될 것입니다. 대상은 1점, 우수 2점, 장려 3점, 총 6개 우수작을 수상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좀 생소합니다. 왜냐하면 학문적이고 행정적인 그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공모전을 통해서 자치분권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공모전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발전 사업을 통해서 조금 더 균형 잡힌 부산의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은 더 이상 일시적인 이슈가 아닌 만큼 패러다임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균형 발전을 위해서 부산시가 앞장서서 안팎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헬로이스토크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